그날 밤 녹음실을 찾은 소영 씨. 새 앨범 작업을 위한 노래 연습이 한창인데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 없이 여전히 맑고 청아한 목소리. 마무리진 그녀의 열창에 작곡가 역시 정열적인 연주로 보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지금 시작했어요. 근데 밤에 좀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 아이디어들도 많이 떠오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작곡가님이십니다. 황성재. 황성재 작곡가님.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이고요. 진짜 제일 유명하세요. 네. 노력 중입니다. 작곡가님 생각하는 소영 씨 이런 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소영이가 너무 소리를 질러댄다, 너무 고음 문맥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낮게 읊조리고 감정 조절해서 부르는 걸 더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력이 있는 친구인데 다만 이제 나가수라는 무대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을 약간 포커스를 좀 두고 한 것이지. 조금 더 재즈틱하게. 나는 가수다 이후 그래서 왜냐면 대중에게 선보이는 이번에는 첫 앨범. 재즈한 거 많이 작곡가와 안 소영 씨 모두 심혈을 기울여 아이디어 회의를 이어갑니다. 내가 피아노를 대충 쳐볼 테니까 한번 네. 메이킹을 좀 한번 해볼까? 오케이. 소영 씨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가진 작곡가. 새 앨범에서 소영 씨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는데요. 그때 녹음실을 찾아온 깜짝 손님. 어머, 가수 자두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언니가 또 이제는 신곡 준비도 하고 있고 저 얼굴도 볼 겸 응원할 겸. 네, 왔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기운이 나네요. 자두 씨 같은 경우는 연예계 어떻게 보면 더 선배잖아요. 선배죠. 네, 데뷔예요, 그죠. 데뷔야. 선배죠. 10년 넘은 네. 진짜 그런 진짜. 얘기 지금 쉬고 있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세지 맙시다. 나이가 여기서 그렇잖아요. 시원하게 컴백하고 싶은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엽기 가수로 데뷔한 자두 씨. 세월의 흐름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 촌스러움. 자두 씨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다녔지? 그러니까 이 두 분이서 정말 여성스럽게 바뀐 거예요. 양반이 된 거예요. 언니도 말도 안 된다니까 처음 만났을 그러니까. 때. 그리고 악세사리도 나도 컸지만 언니도 컸어. 진짜 컸어요. 진짜 크게 막 하고. 나도 참 컸지만. 막 다 하고 다녔어. 목걸이, 팔찌 막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많이 다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변하라면. 소영 씨, 2013년 어떤 색깔을 좀 나타낼 수 있을까요? 대중적인 코드도 놓지 않되 음악적인 시도를 많이 해서 정말로 본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영이가 꼭 이런 스타일만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호소력 있고 언니는 뭐 걱정 없고 잘 부탁드립니다. 멋있는 음반으로 다시 돌아올 소영을 기대하면서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셋 할까?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 네, 소영 씨를 통해서 오랜만에 자두 씨 모습도 보니까 참 반가운데 그 자두 씨가 이 자리에 나와줬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굉장히 예뻐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안 됐던 칭찬도 듣네요. 일단 오랜만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언니 덕에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고 있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옛날에 네. 저랑 방송 많이 해가지고 얘네 아주 풋풋한 그렇죠. 자두의 모습인데 지금은 네. 성숙한 자두, 그러네요. 푹 익은 자두. 진짜. 네. 자두 씨도 이제는 20대가 아니죠? 어떻게? 그러니까 됐네요. 성숙한 자두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요. 성숙한 자두. 예. 근황 좀 알려주세요. 저요 그냥 이래저래 또 하고 싶은 음악들 공부하면서 네. 또 스스로 만드는 것도 좀 이렇게 연구라고 하기엔 뭐하고 연습하면서 언니 쫓아다니면서 근데 얼마 이렇게, 전에 저기 네. 자두 씨 뮤지컬 하셨었거든요. 네, 살짝 그냥 거기 공연도 한번 보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은 이미지는 느낌은 사실 전혀 좀 다르세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친해지게 되셨을까요? 계기가 있어요? 네. 언니를 처음 만났던 첫 인상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6년 전이었는데 저희 연예인들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 예배에 언니가 나타났는데 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센 외모를 하고 나타나서 소양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때 제가 이렇게 콘 헤어 있잖아요. 흑인 머리를 여기서부터 네개 말이야? 네개 머리를. 보통 사람들이 하얀색 그 완전히 하얀 중절모를 평소에 쓰고 다니기가 보통 저도 당시에 뭐
튀는 옷차림하면은 뭐 어디 가나 지지 않았는데 나보다 더 튀는 정말 너무 하얀 여자가 옆에 서 있길래 누굴까 했는데 와서 말을 너무 자두씨세요 그러면서 되게 순수하게 말을 건네길래 무섭다. 좀 말석이 말하기 너무 순수하다. 너무 때가 안 묻었다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막 술렁술렁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가서 들어봤더니 어머 소양이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소양인데? 누가 왔다 그랬더니 너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너랑 얘기한 사람 소양이 안 친해. 그래서 가서 제가 언니 소양이세요? 거꾸로 언니가 소양이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맞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언니 앨범 받고 뭐 얘기 듣고 의외네요. 네. 저 궁금해요. 아버님, 4개 머리도 허락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제가 뭐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네. 죄 짓는 것만 빼고 예. 전부 다 해보고 싶다. 죄 짓는 것만 빼고. 인생 사는 동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콘 헤어를 정말 딱 한 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살면서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자두 씨를 만난 지는 제가 그때 그랬었구나 얘기 듣고 나서 알았어요. 그것도 그렇지 또 언니 외모가 되게 또 한이국적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한국말도 잘하고 여러 생각을 했었죠. 교포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너무 정확하게 발음도 좋고 네. 누굴까 했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다가와주고 그래서 처음에 정말 첫 번째로 연락처를 주고 받은 사람이 연예인이 그랬군요. 자두 씨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연예인 지금도 아직도 전 신기해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아직도 신기해요. 뭘 근데 또 신기해요, 또. 네, 다 똑같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랑 내가 밥을 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수다도 떨고 막 이러면서 근데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막 생각이나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진짜 레스토랑이 다 떠나가요. 요번에 자두 씨가 요번에 소양 씨 나가스투에 나가는 모습 보면서 어떠셨어요? 저는요 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왜냐면은 사실 언니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한 번만 만나보고 싶은 굉장히 진짜 뭐라 그럴까 매니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싱어였는데 드디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니의 노래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니를 보겠구나, 알겠구나 이것 때문에 전 너무 흥분했었어요. 너무 그랬군요. 이렇게 이제 가수들 사이에서 소위 얘기하는 매니아층에서 통했던 소양 씨가 나는 가수다 2를 통해서 대중에게 인식이 됐고 대중에게 인식이 된다는 것은 연예인으로 치면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렇죠. 기침이 나오네. 이번에는 이제 매니저이신 시아버님께 그죠?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수입하고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 예. 왜냐하면 먼저 건강을 생각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일반 연예인들은 뭐 인기 있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2번밖에 안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좀 삼가하는군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소양 씨의 카드 한도가 무한대다. 그거는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한날은 제 시누이들이 다 미국에 살거든요. 근데 미국에 사는데 이제 그 미국에 한참 살다 보면 굉장히 아껴 쓰게 되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절약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제 시누이들이 진짜 동생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때는 써야 된다. 너희들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그 마음대로 쓰라고 아버님 카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한테 주시면 후회하실 텐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주시면 후회하실 텐데 이거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카드 한도가 진짜 굉장히 엄청난 거였거든요. 한 달 동안 그걸 다 썼어요. 아니 얼마나 썼어요? 얼마까지? 그게 1,000만 원. 1,000만 원? 와. 한 달에? 그래서 와. 제가 그거를 뭐에 그렇게 쓰셨어요? 제 시누이들 거 사주고 뭐 옷도 사고 뭐 이렇게. 네, 옷도 사고 뭐 맨날 나가가지고 맛난 것도 예, 사고. 막 완전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막 비싼 거 옷 입고 싶은 거 옷 입고 싶고 다 아버님 카드는 좋지만 저도 알아요. 카드 쓸 때마다
우리 핸드폰에 띵동 네, 띵동 오잖아요. 하잖아요. 네. 막 이거 왜 이래? 네, 뭐 이런 거 네, 아니에요? 네. 돈은 아버님이 내시고 생색은 소영 씨가 내시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님 억장이 무너질 텐데요. 그래서, 띵띵띵 할 때마다. 그래서 그 뭐지 아버님이 그 도를 줘라. 아니요, 정말. 한 달 얘를 뭐 버는 거 죄송해요. 한 30% 쓰나요? 40% 쓰나요? 한 절반은 5대5 계약입니다. 생활도 좀 궁금해요. 어떤 네. 이제 16년 노래 16년 됐나요? 네, 노래한 16년. 네, 노래한 지 네. 또 결혼한 지 16년. 그래요. 네. 노래하고 결혼이 같아요. 16년이에요. 네. 잠깐 근데 지금 아까 나이가 36? 여섯. 예. 근데 결혼한 지 16년이 되셨다고? 20살 때 그 결혼. 20살 때 결혼해.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일찍 떴어 그래? 정말 제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난 절대 시집 안 간다. 네. 난 절대 가수 안 한다. 그런 사람이 꼭 그쪽으로 가요. 맞아요.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내 진짜 졸업생 중에 제일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때 콩깍지가 탁 시든가요? 그러니까 정말 그랬죠. 그랬으니까 결혼을 했죠.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이 밴드예요. 제 남편이 드럼을 치고 프로듀싱을 하고 제 시누이들이 키보드, 베이스, 뭐 기타, 뭐 자두 씨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히스토리예요. 근데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제가 노래를 하기 전에 제 가족 밴드들은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컬이 없었어요. 보컬이 없었는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또 만나게 돼가지고 제대로 보컬을 찾았네. 네, 그래서 보컬이 없어서 이제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이제 너무 자주 보면 안 돼. 자주 보면 정이 붙어요. 어떻게 보면 보컬도 찾고 집사람도 찾았네요. 그럼 누가 먼저 프로포즈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제 남편이 먼저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정을 하지만 아니 그래서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 만난 거는 1년 반 정도 됐었고 1년 동안은 그냥 친구로만 이렇게 지내다가 한 5개월 이제 사귀고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분은 몇 살 차이세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아 같아요. 아니 동갑이에요. 그러면 아버님 입장에서 네. 이제 20 된 그 어린 것들이 맞아요. 결혼하겠다고 나타났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황당하죠.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결혼식을 하고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보내니까 제주도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왔다고. 뭐라 그러면서 허락하셨어요? 나는 우선 소양의 이제 진실된 마음을 봤죠. 우리 소양 씨 평소 모습을 좀 저희가 제작진이 담아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 모습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분 좋은 날에서 소양 씨의 아름다운 러브하우스를 공개합니다. 모던하고 화사한 분위기에 예쁜 소품들로 가득한 이곳. 거실부터 하나씩 공개할게요. 이 벽에 네. 이렇게 막 페인팅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네네. 제가 그려봤어요. 직접? 네, 직접 그렸죠. 네. 색깔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릴 적 만화가를 꿈꿨을 만큼 손재주도 뛰어난 소양 씨. 집안에 있는 인테리어 하나하나 대부분 직접 만들고 꾸몄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영어 알파벳으로 만든 이 벽과 시계는 두 사람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쁘죠? 소연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음식 만들려고 네. 하는데 네네.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이제 제 거 노래 이제 작업 하는 걸 이제 좀 약간 좀 만지러 수정하러 갔어요. 남편분도 음악? 네네, 프로듀싱하고 그리고 이제 드럼 나갔을 때 이제 남편이 진짜 밤새 가면서 음악 듣고 막 뭘 해야 되는지 막 그거 고민하고 근데 요번에 이제 나와서 불렀던 곡들이 거의 다가
남편이 선정해줘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편곡 스타일 생각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19살 때 교회에서 음악 활동을 하며 만난 두 사람. 연애한 지 5개월 만에 결혼할 꼴이 났는데요. 소영 씨의 남편은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사진이 공개된 후 연예인 못지않은 훈훈한 외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되게 말랐거든요, 제 남편이. 마르고 입도 되게 짧아요. 그 전날 음식이 남아도 그 다음날 안 먹어요. 입이 짧아서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걸 해줘야 돼요.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그 덕에 조금 음식이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입맛도 조금 까탈스럽거든요. 그래서 맛있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되게 아무거나 다 잘 드시거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요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아버님을 위해 며느리 소영 씨가 특별히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색떡으로 나오면 되게 예쁘잖아요, 색깔이. 저는 색깔 예쁘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해가지고. 렌즈 뒤에 보면 네. 이것도 다 제가 골랐어요. 직접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인부 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이 가운데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색깔이 안 겹치게 이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타일을 하시면 하루 만에 끝나거든요. 3일 걸렸어요. 인테리어 전문가 수준의 소영 씨. 집안 곳곳 공간 배치도 효율적으로 척척. 정말 보통 야무진 주부가 아닌 듯한데요. 그렇다면 요리도 잘할까요? 그때 제작진 앞에서 보통이 아닌 칼질 솜씨 보여줍니다. 보는 시청자들도 그 맛이 정말 궁금하시죠? 야, 맛있겠다. 다양한 재료와 함께 정성까지 듬뿍.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짜자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소향표 해물 파스타 완성! 집에서 시간 날 때 담궜다는 피클과 시아버님을 위한 오색떡 만두국까지 완성됐습니다. 아버님! 다 됐어요. 내려오세요. 네. 아버님이랑 대화하시는 것도 너무 편하게, 네. 자연스럽게. 시아버님이시죠? 네.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첫째 시누이 그리고 우리 노아 아들내미 노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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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 씨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뭐라고요? 시매니저라고.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아버님. 시아버님과 조카 노아, 시누이, 시동생까지 모두 주방으로 총출동. 모두들 맛있게 먹는데요. 평소에도 소영 씨는 요리를 자주 해주는 착한 며느리랍니다. 그런데 내가 뭘 까먹은 줄 알아? 뭐 소금을 넣는 걸 까먹었어. 어떡해. 너무 미안하다. 세상에. 왜? 지금 넣어도 돼. 이게 더 맛있어. 몇 살 때 만나신 거예요? 15살 때 처음 만나서 파스타도 먹고 그때부터 이제 교제를 저희 오빠랑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둘 다 첫사랑이었어요. 저희 오빠랑 언니하고. 진짜요? 지금 게리를 사귀고 제일 먼저 소개시켜준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대요. 네. 저희 가족한테 소개시켜준 건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에선 보기 힘든 시누이와 올케 사이. 그렇다면 제가 근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누나랑 같이 이렇게 있어갖고 제가 많이 걔는 코 찔찔 흘릴 때부터 봤어. 코 찔찔 흘릴 때. 초등학교 데리고 들어가고. 저 막 학교 갈 때 아침밥 해가지고 네. 네? 초등학교 막 보내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근데 사실 안 믿겨져요. 이렇게 그렇게 조그맸던 꼬맹이가 이제 커가지고 막
그 매니저로 내 옆에 다닌다는 게 되게 안 믿겨지고. 나가수 투 출연 당시 소영 씨의 매니저였던 용원 씨. 곁에서 누구보다도 형수님인 소영 씨를 든든하게 지켜줬는데요. 근데 어떻게 시동생에서 매니저가 됐을까요? 나 좀 도와줄래? 형수가 딱 그랬을 때. 근데 자꾸 형수랄까 너무 어색한데. 맨날 누나 막 이러다가.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갈까? 네. 좋아요. 저 그걸 제대를 하고 초콜릿? 제가 일요일인가 제대를 했거든요. You want 월요일 날 나가서 녹화인데 그냥 제대하고 막 머리도 막 그렇잖아요. 어떨결에 녹화를 따라간 거죠. 그리고 그 주일 날 이제 방송이 된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막 전화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야, 너밥 먹어야 돼. 정말 허물없어 보이네요. 저야 뭐 이게 편하니까. 우리 친오빠보다 언니랑 더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친오빠보다 우리 맞아. 언니랑 더 얘기하고. 이게 말투가 이게 익으셨네요. 친오빠. 언니. 언니고. 나가수 막. 네, 되게 바빴어요. 뭔가. 그렇죠. 유명세 타고 이런 거에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워낙 언니가 그런 거 상관을 안 해서 네.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언니가 항상 똑같고 네, 그래서 뭐 더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도 자기가 이제 그런 걸 다 그냥 내려놓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뭐 와서 유명해져서 갑자기 틀려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나가수를 통해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 고음 여왕이란 별명을 얻게 된 소영 씨. 목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 근데 뭐 그러니까 아무리 발성이 좋아도 목 자체가 이제 뭐 안 좋으면 목은 이제 나오는 성대, 그러니까 발성에서 나오는 소리의 어떤 기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제 목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무리.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녀의 목 관리 비결은 바로 신선한 과일?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과일을 얼려가지고 네네. 우유를 조금 넣고 네. 이제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네네. 주방 기구에서도 그녀의 센스가 돋보이는데요. 다른 것들은 전기 꽂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바로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간편하게 소금도 없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영 씨의 센스. 아이스크림처럼. 진짜 아이스크림 같잖아요. 이렇게. 네. 신선하고 건강한 과일 많이 드시고 목 관리 잘하세요. 여기 안방. 소영 씨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침실. 네, 들어오세요. 화사한 핑크빛의 침실 역시 본인이 직접 다 만들었답니다. 관심 많으셨어요? 네, 관심 많았죠. 근데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이미지로. 네. 이것도 제가 직접 페인팅한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칠해서 나무 이렇게 그리고. 서랍도 되는 건가요? 아니 안에 이렇게 장처럼 이렇게 열어서.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그런 쓸모는 많이 있진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할 수 있어요. 공주님이 쓸 것 같은 화장대.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기를 전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네네. 바로 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우리 화장실, 큰 화장실, 안방 화장실. 욕실까지도 소영 씨의 센스 정말 최고입니다. 여기는 서재. 생각보다 이게 공간이 되게 많네요. 지금. 그죠? 예. 남편보다는 저를 위주로 만들었어요. 저를 위주로 주로. 그래서 막 여기서 좀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보고. 글도 쓰신다고요 요즘에? 네, 소설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우, 생각보다 분량이 많네요. 네, 이거 아직 끝이 아니에요. 1권이에요. 장편으로 쓸 거예요. 대충 그 소개라도 해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때가 됐을 때 지금 2권을 쓰고 있는 중이고 이거 1권도 계속 지금 수정하고 또 계속 수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 출판될 그날 기다리겠습니다. 많네요. 세븐! 뭐 익숙치 않으세요? 뭐죠 이게? 나는 가수다 2. 8월의 가수? 소양? 아내는 금인 아닌데 도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때 받으셨어요? 되게 기분 좋았죠. 막 그렇게 나갈 줄 생각도 못했고 와 내가 이런 것까지 받는구나 되게 신기하고. 소양 씨에게 소중한 1등 트로피. 큰 의미로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이렇게 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1등 하니까 좋았죠. 그냥 1등 하니까. 인기가 부담스럽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근데 부담스러울 인기여야만 제가 느낄 텐데 제가 지금 뭐 부담스러울 만한 인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못 느끼니까 잘. 겸손한 소양 씨. 작년 한 해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양 씨.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뭘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하는 것. 네. 그거만큼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통해서 결국에 그 소양 씨 네. 음악과 노래 그걸 통해서 좀 발전기를 막 돌려서 현실에 치이지 말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꿈을 이 현실이 나를 아무리 거위의 꿈에 나오는 그 가사처럼 저 여자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마음. 소양 씨, 올 한 해도 파이팅 하세요. 지금 집을 보여줘.